그러면 이 시기쯤에 주로는 뭘 해야 될 거냐. 한 10가지 정도를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이거는 굳이 뭐 가을이라고 하는 측면에 한 게 아니라 7, 8월 기간, 특히는 7월경에 주로 우리가 좀 해야 될 것들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본 거예요. 고구마가 왕창 지금 필 때 아닙니까? 그죠? 고구마 들쳐줘야 되는 거 아시죠? 고구마는 줄기줄기에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본줄기에서 고구마가 맺혀야 되는데 그 중간에 뿌리 그 맺히는 걸로 해가지고 고구마가 좀 덜 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구마를 많이 들쳐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고구마를 들쳐주는 거. 고구마는 줄기에서 중간중간에 뿌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뿌리가 나와서 계속 뻗어나가게 되면 고구마 열매가 본뿌리에서 나오는데, 그렇죠. 그걸 들쳐주면서 들어줘서 뿌리가 좀 덜 뻗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잎채소 심기는 뭐냐면 잎채소 심기를 준비를 하자. 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을 잎채소를 뭘로 할 것이냐. 이제부터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씨받기는 지금부터 7월에 씨받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6월 달에 대부분의 잎채소들이 다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되고 꽃대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꽃대 올라온다는 거는 씨앗이 맺힌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때 씨받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날씨가 좀 이러긴 하지만 장마 고온다습한 기후가 이때쯤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큰 비 한번 오게 되면 대부분의 작물들이 이게 삶을 마감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하지만 그 중에서 살아나는 친구들이 몇 개 좀 있죠. 그 친구들이 힘겹게 받은 씨를 이제 씨를 받아서 다음 해나 다다음번에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씨를 받는 시기가 사실은 7월 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북주기는 6월 달부터 이제 곡물들을 많이 심지 않습니까? 콩이라든가 녹두라든가 파치라든가 뭐 이런 곡물들을 많이 주는데 이것들이 이제 풀을 맺으면서 북을 한번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북을 주면서 이렇게 고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이 북주기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 북주기가 뭐예요? 이렇게 높여주는 그렇죠. 주변에 흙을 긁어서 작물 쪽으로 몰아주는 것을 북주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김매기 하면서 같이 해도 괜찮아요. 보통 밭에 크게 농사를 지을 때 같은 경우는 북주기를 지금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솎아내기는 아무래도 씨로 많이 파종을 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솎아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웃거름을 많이 주셔야 돼요. 지금쯤은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장마 기간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흙만 쓸려가는 게 아니라 흙에 따라 양분도 많이 쓸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거름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장마하고 나서 큰 비 오고 나면 웃거름을 줘서 거름을 좀 보충해 줘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고추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참외라든가 수박 이런 거 키울 때도 그렇고 뭐 대파라 호박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7, 8월 동안에 계속 키워야 될 것들은 거름이 부족할 시기이기 때문에 거름을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웃거름을 좀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서서히 열매 채소, 토마토, 오이 이런 종류들을 이제 좀 서서히 정리를 시켜줘야 된다. 물론 뭐 늦게 심은 거는 9월 하순까지도 가긴 해요. 근데 그거는 늦게 심은 거지만 보통은 요새는 5월 초순부터 이렇게 심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친구들이 막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고 오이 같은 경우 이제 노각이 되기 시작하고 막 그러면서 더 이상 키우기 어려울 때쯤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서서히 걷어들이고 가을 채소를 준비할 이게 상황을 좀 대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풀메기는 당연히 해고, 액비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웃거름하고도 비슷하기도 하지만 액비 같은 경우는 진짜 이 급격하게 비가 많이 오거나 뭐 이럴 때 작물이 뭐 시들거리거나 또 이렇게 계속 떼약볕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작물들이 시름시름 이렇게 좀 힘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럴 때 추비로 이게 웃거름으로는 액비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물로 희석해가지고 바로 뿌려주게 되면 효과가 금방금방 나타나기 때문에 액비로 한번 주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일 좋은 액비는 오줌. 오줌이 아주 좋습니다. 따로 어디서
사올 필요도 없이요. 바로 지시면 안 되죠, 당연히.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숙성시키고 나서. 예, 오종액비는 질소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모든 작물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물이 특히 뭐 힘이 없거나 좀 잘 못 자란다라고 싶을 때 효과적인 게 바로 이렇게 오줌과 같은 그런 질소질 거름이 효과가 있는데 액비로는 오줌 같은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그래서 가을에 배추를 키울 때 오줌만으로 키워도 돼요. 벌레 잡기는 잘 아실 거고, 그죠? 벌레 잡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후에 전문가 과정에서도 계속 강조를 할 겁니다. 가을에는 벌레와의 전쟁이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이 벌레 잡기에 대한 부분들은 주요 내용으로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자세하게 좀 보는 걸로 하고요. 사실은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가을 텃밭. 가을 텃밭은 시기를 제일 중요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사실은 봄도 마찬가지예요. 봄은 기준점이 어디냐면 6월 하순에 있는 장마거든요. 물론 뭐 요새 공식적으로는 장마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기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죠. 하지만 어쨌든 6월 하순이나 7월 초에는 거의 대부분 비가 온다. 그것도 무더기로 온다. 이 비가 계속 올 거냐, 한두 번 오고 말 거냐의 지점들이 지금 요새 그런 상황일 뿐이지만 어쨌든 6월 말이나 7월 초 정도에는 비가 오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가지고 잎채소를 언제쯤 심을 거냐는 것을 역산하는 거죠. 가을은 상강이라고 하는 된설이 내릴 때가 기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된설이가 내리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이제는 두터운 외투를 입어야 될 정도로 추운 계절이 돌아온 건데 작물들은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는 거죠. 5도씨 미만으로, 아침 기온 5도씨 미만으로 들어가면 작물이 성장이 안 된다 그래요. 그죠? 성장이 안 될 뿐더러 실제 죽습니다. 10도씨 미만으로 가면 성장이 이제 더디거든요. 근데 5도씨 미만으로 가면 성장이 더디는 게 아니라 아예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 같은 경우는 얼어버려요. 못 먹어요. 배추는 좀 버티거든요. 그렇게 해서 배추는 11월 달까지는 그 영하 5도씨 밑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계속 밭에 넣어가지고 키울 수는 있어요. 뭐 키운다기보다는 보존하는 거죠. 하지만 그 무는 얼어버리기 때문에 상강을 기점으로 무는 거의 많이 뽑아주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무가 뭐 요새는 뭐 60일 무도 있다라고 하고 빠른 건 30일 무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언제쯤 심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게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기준을 상강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올해도 상강은 10월 23일인데 약간 하루 이틀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날짜가 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시죠? 그래서 보통은 상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파종 시기를 거치지만 한로 이후로부터는 대부분의 작물들은 성장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강 때는 대부분 작물을 뽑아주셔야 된다. 몇 가지 작물 빼고는 약간 추위를 견디는 작물을 빼고는 나머지 것들은 뽑아주셔야 되는 게 지금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역산을 따지다 보면 8월 초쯤에 씨앗을 뿌리는 게 필요하고 모종으로 하게 되면 8월 하순경까지 모종으로 파종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7월 말부터 밭 만들기에 이제부터 시작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씨앗을 뿌리기 전에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전부터 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밑거름을 넣어 주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씨앗을 심는 게 좋으니까 이제 덥지만 7월 말부터 서서히 밭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을 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하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밭을 서서히 만들어줘야 되는 시기가 오게 되는 거죠. 배추는 뭐 요새는 60일 배추도 나오고 해서 빨리 수확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포기 배추라고 이렇게 김장 배추로 하는 것은 90일 정도는 키우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8월 초 정도에는 파종을 해주시는 게 씨앗으로 뿌리게 되면. 근데 모종으로 하게 되면 한 열흘이나 보름 정도는 이렇게 모종으로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모종은 8월 말 정도까지 심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새는 날씨가 약간 좀 추위가 빨리 닥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늦어도 9월 초까지는 이렇게 모종으로 심어도 어느 정도 수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지나가면
이제는 포기 배추보다는 이제 겉에 있는 그 잎만 먹는 배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8월 말경에 웬만큼은 다 이렇게 파종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가을에 무 배추 위주로만 하지만 웬만큼 잎채소, 상추 그다음 상추, 시금치 그다음에 쪽파, 갓 그리고 아욱, 근대 이런 것들이 있죠. 봄에 심었던 웬만큼 잎채소를 이 가을에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특히 가을 아욱은 어마어마하게 맛있다 그러죠. 봄 아욱보다 더 맛있다 그러죠. 그리고 가을 상추가 봄 상추보다 더 낫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잎채소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계속 심어보시는 것도 좋다. 그래서 김장으로만 생각해가지고 무, 배추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타 다른 잎채소들도 다 한번 시도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한번 그렇게 두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작물들을 심으려고 하니까 밭은 이 정도인데 이걸 어떻게 심지? 막 이런 게 고민일 수밖에 없는 게 이 가을 텃밭의 그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배추 같은 경우는 크게 성장하게 되면 나중에 이 정도까지 폭이 한 4, 50 정도 cm가 가거든요. 배추잎이. 양배추를 심으면 더 커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하는 게 섞어짓기를 하는 걸 많이 하죠. 그래서 한 종류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배추 옆에 쪽파라든가 대파 같은 경우는 쫄쫄이 심어가지고 배추에 끼는 그런 벌레들도 좀 잡고 그런 거를 쓰고 있는 게 그래서 섞어짓기라는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시에서 텃밭을 할 때 같은 경우는 제일 활용하기 좋은 게 섞어짓기라고 하는 거죠. 섞어짓기를 자주 하다 보면 이 한 종류를 심어가지고 매해마다 심어가지고 생기는 그런 연작 피해라는 것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섞어짓기를 많이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향기 나는 채소와 그러지 않은 채소들을 같이 섞어주는 게 되게 필요하죠. 그리고 덩클로 올라가는 작물과 밑을 주로 이렇게 기고 있는 작물들하고 같이 섞어주는 거, 이런 것들을 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조합을 해주시는 것도 이 설계를 하는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겠다라고 하는 거죠.